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입니다. 네, 요즘 골치 아프시죠?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이 176석을 내세워서 네.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개원 협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났지만은 네. 상황 변화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그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불발됐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또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불발이란 게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예. 저희들에게 상의 없이 3시 반에 의장실로 오라고 발표가 나갔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저희들은 가지 않았는데 네. 3, 4일 전에 그 10일 날 본회의가 끝나고 한번 보자 뭐 지나가는 말로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 예의가 아니죠. 어제라도 다 비서실이 있고 한데 확인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데다가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통보를 받아서 안 갔던 거죠. 네. 아무튼 핵심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고 어제도 민주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이제 조혜진 의원 모시고 이제 토론도 진행을 한 바 있기 때문에요.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입장은 좀 여쭙질 않겠고요. 좀 실무적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타결이 안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그냥 바로 표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늘 이제 이야기를 그래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지켜는 보겠는데요.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각 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뽑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이 맡을지가 정해져야만 그 상임위원장 할 사람을 그 상임위에 배치를 하고 이것이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이 안 끝난 상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는 대강 내놓고 뭐 좀 뽑고 또 바뀌면 변동하자 뭐 이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국회법대로 하면 국회의장께서 우리 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한 번도 있은 일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상임위원은 배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 상임위원만 배정하고 그중에서 뽑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상임위 배정이 끝난 뒤에 뽑는다는 규정에 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과반이 넘는 당이라도 일방적으로 개원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뭐 그런 걸 다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밟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의장이 그 상임위 선임 명단 제출하러 근데 제출 안 했잖아요. 바로 그런 고려 때문에 지금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목리 부리려고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의석 비율로 하면 민주당 10일 저희들 7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는데 그것도 어느 상임위를 저희들이 가지고 올 것인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니까 우리는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맡는다고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하고 경선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을 거기 상임위에 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명단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려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먼저 상임위원들 강제 배정한 다음에 표결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유례도 없고 너무 무리하니까 그걸로 인한 역풍이 우려되니까 아마 강제 배정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만 배정하고 뽑겠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그 배정하라고 뽑겠다는 얘기는 그럼 모든 상임위에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늘 말은 그래 해오는데 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우선 뭐 추경에 필요한 몇 개 상임위만 뽑고 나머지는 두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정확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법사위가 정해져야만 딴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는데 거기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오리무중이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제외한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한테 내주고 그냥 오히려 예. 명분삼을 돌파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예. 상임위원장을 바라는 3, 4선 의원들의 반대로 이것이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그거를 깊이 논의해 본 것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176석을 내세워서 책임 정치하겠다, 뭐 다 가져가겠다 이러니 구차하게 무슨 이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협상하지 말고 다 넘겨줘버리라. 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반대 이야기 나온 것은 의총장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은 짐작컨대 삼선들이 상임위원장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 삼선들은 반대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짐작이지. 예. 그걸 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표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차피 정치라는 게 협상의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사위원장 내주고 예. 실리적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두 석 더 얻는다든지 이런 건 한번 좀 그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잘 되질 않아요. 의석 비율로 나누는 틀을 깬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이제 의원 숫자 176대 103 하면 11대 7이 나오고 네. 이 틀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이 틀을 깨고 나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협상이 진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한 석 더 달라, 두 석 더 달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의석 기준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요. 그럼 결국은 그 정리하는 질문은 이렇게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그 부분적으로라도 선출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참 난감하지요. 네. 민주당은 절차가 위법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해도 시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네. 아마 이런 데 그 생각을 두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난해에 공수처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출발을 하고 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끝까지 그걸 돌파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이제 위법이 두서너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위법한 상황도 밟고 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이 개원식도 원래 첫 의장을 뽑는 본회의가 합의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러날 수도 없으니까 위법해도 자꾸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이 진척이 없으니까 대표님 그냥 차라리 빨리 밟고 지나가라 혹시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예. 너무 여당이 이 오만하기도 하고 선거 승리에 너무 도취돼 있어서 네. 이 상생 협치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혼자 힘으로 밀고 가고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하고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국정 과제를 많이 다룰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실패는 수차례 되풀이해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때 협치하고 상생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졌을 때는 힘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른 문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공수처장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 텐데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대표님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라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당이 공수처 설립을 반대할 때도 공수처를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예. 단 전제 조건이 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조건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 하나 하고 검찰이 자기들 구성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뭉개거나 잘 못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장이 되어야만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이 동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천위원 7명 중에 사실은 5명이 크게 보면 여당 내지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이 되니까 그쪽에서 뽑힐 확률이 높죠. 그러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일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못해요. 네. 대통령 영향 하에서 뽑힌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그 주변을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던 중에 대통령께서는 또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누차 강조하셔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공수처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있다. 그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고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목적이 맞다면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수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근데 대표님 그 지금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그 2명은 미래통합당이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그게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에요. 네. 비토권을 보장한 것인데 비토권을 보장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비토하면 다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이러니 네. 차라리 야당이 원하는 사람을 내면 야당은 비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추천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 훨씬 추천 절차가 빨리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 입장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런 공수처장이 되면 그 무슨 중립성 시비라든지 대통령 을 봐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그 저번에 대통령 만나셔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을 하셨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 뒤에 정무장관 신설을 기정사실로고 진짜 뭐 인선에 들어갔다 혹시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저도 언론 보도 정도만 보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정무장관실 부하를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준비해갔던 게 전혀 아닙니다. 아 예. 대화 중에 정무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뭐 정무장관이 어떻고 뭐 특임장관이 어떻고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김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네네. 제가 특임장관 할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4배나 올라갔다. 예. 그런데 정작 정무장관실에서 쓰는 예산은 100억 미만이고 그중에도 한 60억 이상이 공무원 월급인데 네. 그 공무원들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에서 파견을 받기 때문에 실제 한 40억이면 국가 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너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였고 언론에 뭐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고 보도 예. 정도만 봤지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까지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혀 아닙니다. 예, 준비해가지도 않았고 말씀 나오는 김에 정무장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그 적석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내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따라붙은 이야기가 이분이 그 세월호 막말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을 옹호를 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대표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직 보도 정도도 제가 당내에 확인한 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 내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걸러지고 논의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